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24일 정사 두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사관원이 말하기를 이조참이 이유중은 몸에 중한 병이 있어 전선을 맡을 중요한 자리에는 합당하지 못하니 채차를 명하소서. 북도 우후 정희연은 행실이 탐호하고 비루하여 사람들에게 천시당하여 아장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차를 명하소서. 교회에 행행하실 때에는 호위하는 제장을 가려서 정해야 하는데 며칠 전에 능을 참배하실 때 나이 젊은 제장으로 합당한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노쇠한 사람으로 수만 맞추어 구차하게 채웠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병조의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26일 기미 첫번째 기사 별전에서 주역을 강독하다. 동지사 이항복, 특진관 이광정, 참창관 우준민, 시독관 한준겸, 검토관 정혹, 기사관 조즙, 장만 유경종이 입시하였다. 오이시 정각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진강하였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28일 신유 첫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군자감 주부 김용은 사람됨이 패망하고 행실이 무상하여 의관의 반열에 끼일 수 없으니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도성의 사방에 있는 산은 수백 년 동안 키워온 나무들로 가득 찼었는데 병난을 겪으면서 거의 벌거숭이 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도 도벌을 당해 도끼질하는 소리가 낮이나 밤이나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력과는 모른 채 놔두고 조금도 도벌을 금하지 않아 울창하던 기색이 날로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니 추가의 죄를 다스리도록 명하소서. 한성부는 마땅히 신직하여 금단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태만하여 검찰하지 않았으니 또한 온당치 못합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모두 추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영은 용맹과 예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일찍이 들었다. 이러한 장사를 이런 때에 어찌 헛되이 버려둘 수 있겠는가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세 차례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28일 신유 두번째 기사 기자 헌을 성정은 주하성지로 정윤우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 상신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80권 선조 29년 9월 2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종묘의 전내 형편을 봉심해 보니 양편의 신위 자리에 탁자를 배설해 놓은 밖의 한가운데 남은 자리가 비록 협착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대로 행례할 수는 있었으니 이는 예관이 그 임시에서 의당 분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각실의 열성 신주하는 남벽의 것과 북벽의 것이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벽에는 제1실에서 제5실까지 서쪽을 위로 하고 남벽에는 제6실에서 제10실까지 동쪽을 위로 하여 명종의 신위가 바로 태조의 신위와 마주 대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전 안의 신위의 좌차가 차이가 있는 듯하여 예의에 있어 지극히 미안스러웠습니다. 당초 봉안할 적에는 지형에 따라 빙 눌러 앉히는 예처럼 한 것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임시 그런 대로 정해놓고 나서는 그대로 두고 오래도록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묘의 서차는 지극히 존엄해야 하는 법이니 모든 일을 새로 착수하는 때라고는 하지만 일단 종묘의 모양을 이루어 놓은 이상 그렇게 하면 부당할 듯합니다. 예관 및 유신들로 하여금 자세히 예문을 고찰하도록 하고 다른 대신들과도 의논하여 품지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료 안의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 입게 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영사 유성룡, 지사 홍진, 특징관 신자 송원신, 참천관 홍세공, 이호미, 지비 김시헌, 사관 김홍미, 검토관 정호, 기사관 조즈, 장만 유경종 등이 입시하였는데 상이 주역을 강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상께서 태묘에 전알하고자 하시니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성의 좌차를 당초에 창왕하여 강정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홍진이 봉심할 때에 들어가 보니 매우 미안하였습니다. 부득이 먼저 좌차를 정한 뒤에 친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신과 성룡이 함께 봉심하고 도형을 그려 바쳤습니다만 대충 십실로서 서쪽을 위로 삼았는데 그 방의 구조가 크지 않아 도저히 한 줄로 좌차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둘러 앉혔습니다만 보기가 미안함으로 감히 아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와 대신에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으로는 소목의 제도와 같이 하면 좋을성 싶습니다. 그러니 밖에 이때 한 칸을 더 짓는다면 소목의 제도와 같이 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 친제 전에는 지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 외적이 물러가지 않고 있으니 격퇴하지 않으면 나라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외적이 절퇴한다 하더라도 뒷날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이 일단 물러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가스러운 일이다. 내년 봄에 어떠한 흉계가 있을지 헤아릴 수 없다. 송경락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제본을 올렸다 하는데 경은 보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볼 수 없었단 말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줄곧 병고가 있어 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 홍세공도 보지 못했는가? 하니 홍세공이 아뢰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내용에 중원과 조선은 형세를 서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외적들이 침입했을 적에 만약 먼저 조선을 보호한다면 중원은 걱정이 없을 것이며 중조가 만약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한다면 조선도 반드시 덕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군량이 부족하면 금, 목, 해, 계의 곡식을 평양으로 옮기고 요동의 곡식을 의지로 옮기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조선을 수호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부에서는 성지를 받들어 이미 그 군량의 숫자를 정했다고 한다. 하니 신자비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병사훈련은 편전을 가장 장기로 삼고 있는데 요즘 관사를 보느라면 무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편전을 쏘는 자가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병사를 훈련시키려면 편전의 기술을 마땅히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외사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이 호민이 아뢰기를 주문하여 금약사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약사가 외의 수족이라도 묶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호령조차 낼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이 호민이 아뢰기를 금약에 대한 일은 주문 가운데 언급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의 흉모는 헤아릴 수 없지만 만약 소굴의 무리들이 통틀어 나온다 해도 곧바로 중원으로 나아간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니 이 호민이 아뢰기를 저들이 비록 이러한 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현재를
수용하는 일이다. 그 밖에 다른 방책은 없다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소신은 이러한 때를 당하여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밤낮으로 근심하며 번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체로 사람을 쓰는 방도는 상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니 탄핵하는 일이 혹 북문에서 나왔다면 대관으로서는 마땅히 자세하게 알아보고서 논계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은 백성들과 가까이 하는 관원이라서 만약 빈번하게 교체한다면 단지 영송하는 폐단만 끼칠 뿐이니 어떻게 그 성과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쇠마의 폐단이 많다. 각처의 역을 다시 세울 계책은 없겠는가?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황해도에 쇠마의 폐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난번 장운익의 장계를 보니 그 가운데 간악하게 농간을 부리는 자들을 적발하여 다스렸기 때문에 쇠마의 폐단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김홍미가 아뢰기를 과거를 보이는 일은 국가의 가장 관계가 큰 것인데 난리를 겪은 뒤로 문교가 없어져서 여향사에 책을 끼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겠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빨리 동몽 훈도를 내어 가르치기를 권장한다면 뒷날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시헌이 아뢰기를 국가를 회복하는 데 있어 무비만 가지고 성취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문교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가 퇴폐하여 사람들이 글을 읽지 않고 있는데도 진작시키고 배양시키는 전례가 없어진 듯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께서 매번 전조에 하교하시어 인재를 얻으려 하십니다만 인재란 반드시 길은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적이 흩어지고 부족해 모조리 갖출 수가 없으니 부득이 먼저 소학책만이라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판목이 남아있겠는가? 하사여 구하면 구하여서 인출할 수 있겠는가? 만일 인쇄하려면 반드시 장인이 있어야 할 터인데 재료를 갖추기가 어렵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4일 장묘 첫 번째 기사 이덕렬을 조화승지로 정곽적을 강문 감사로 유사원을 장령으로 남이공을 부교리로 삼았다. 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오정의 도우철찰사 이원익을 인견하인데 승지 2열, 주서, 조즙, 검열, 장만, 류, 경종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밖에 나아가 있은지 여러 달이 되었으니 필시 노고가 많았을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변변찮은 사람이 외람되이 자리만을 차지하고서 아무런 공로가 없었으니 황공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정이며 민심이며 군무는 어떠하든가 한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적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저들은 천벌이 있어 자폐할 기미가 없지 않고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약간의 조치한 바가 있었으니 절로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들과 맞서 싸우려 한다면 중과가 가지 않아 결코 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무에 있어서는 대중을 통솔할 재능을 가진 장수는 없고 변방에는 지친 군사들이 단식만이 있어 아무리 격려하고 다일러도 군심이 점차 흩어져 모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 밖에 각 영은 각기 대우를 조련시키는 규율이 있었는데 경주, 성안, 안동 등 네 고을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네 고을은 모두 장수가 있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별도로 장수는 없고 수령들이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경상 일도는 요역을 경감하여 준 까닭에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의식에 여유가 있었으니 만약 적이 다시 발동한다면 비록 폐주할 염려는 면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안집시키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을 듯 하였습니다.
신은 해변을 순시하면서 그 형편을 살피려고 하였으나 마침 소명이 있어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를 보았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날에 순행하지 않았던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예전에 예조의 관원이 되어 잠시 관비를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비록 경상도가 당한 분탕보다는 낫지만 만약 전쟁 소식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더욱 소란스러울 것이며 비록 대우를 조련한 군사가 있다 하여도 싸움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좌우영은 얼마간 군사들의 위용이 있어 소집한다면 즉시 달려올 것입니다. 국가가 양호에 대하여 비록 공물을 감제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난리통에 모두 사망하여 버리고 살아남은 자가 겨우 7분의 2 이상뿐이니 생산할 가망이 전혀 없고 수재들도 사람답지 않아 빈공 영사하는 잘못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에 있는 장수들은 모두 현명하든가 그 직책을 근면히 수행하든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모두가 역전하는 병사일 줄은 알 수가 없으나 일에 당하여 막힘없이 다스릴 만한 장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의 지방은 어떠하든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매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다지도 당황하느냐고 물었더니 수군들이 모두 죽어버려 적세가 두려워서 그런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군들이 많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굶어 죽었다는 말인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지난해 이후로 굶어 죽은 자는 없고 이전 6년 때 많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능로들이 거의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팔결로 능로들의 역을 거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배를 부릴 줄 모르는 자도 정하여 보내든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그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닷가의 졸락들은 모두 비어있던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더러 요역을 하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지금은 양반들도 모두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야 말할 것 없지만 적들이 분탕질을 하지 않은 전라도 지방에는 더러 부자가 소민들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유사하지 않았고 소민들은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캐보니 양반들은 그래도 국가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신은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산, 안골, 가덕 등지의 적은 아직도 남아있던가 언제나 철갈 것 같던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저 적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왔으므로 그 거류를 기필할 수는 없습니다. 황신이 간 뒤에 신이 있는 곳에 제본을 보내왔기에 올려보냈었는데 그 뒤로 다시 온 게 있었습니까? 하니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적들의 사은에 대한 일은 어떠하든가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군관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회사하는 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떠날 때는 패단을 부리지 않겠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비록 다른 패단은 없을지라도 부마의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군관의 사통 속에도 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군관이 들어갔을 때 쌍견말을 잡혀 썼던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그러하였습니다 하였다.